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0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유적지로 공주가 나와 있고요. 유물로 집게,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다고 했으니까 가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분명해요. 1번에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했다고 했는데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죠.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농기구로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막 살았던 것은 구석기죠. 원시시대니까요. 3번에 청동 무기를 제작하였다. 청동기이고요. 4번에 빗살무늬 톡이나 5번에 가락바퀴 뼈 바늘은 모두가 신석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번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에 이르러서는 이 우거 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지문 내용은 이 한나라가 한의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 조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이고요. 니은번의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고 디귿번과 리을번이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5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3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풍습을 보시면 산과 내마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음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가 있다고 했어요. 초기 국가 중에서 책화라는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동예라는 나라고요. 그래서 동예라는 초기 국가는 시족적 전통이 가장 강한 초기 국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특산물로 단궁, 짧은 활이죠. 그 다음에 반어피, 그 다음에 과하마 등이 유명한데 이 과하마는 이 말을 타고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준 과하마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키가 작은 조랑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사만이고요. 정사함은 백제죠. 동해나 옥조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이런 지배자가 있었고요. 4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고, 5번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는 거 일책 12법이라고 하는데 부여와 고구려에 있던 풍습이었어요. 4번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 맨 밑에 줄에 만파식적이라는 이런 필의가 나오는데 그거를 국보로 삼았다고 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번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법풍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번에 우산국복석 지증왕이죠. 신라 지증왕.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뇌물 마립간 해당되는 내용이고, 매소송 전투는 675년이죠.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 매소송 전투요. 이 매소송 전투 이후에 676년에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의 세력을 완전히 격퇴하면서 신라가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됐던 것이에요. 5번에 김훈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이룩한 업적이에요. 이를 통해서 신문왕은 왕권을 크게 강화하게 되어져요. 참고로 4번의 매소동 전투는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이 이룩한 업적에 해당하네요. 5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구려왕 거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의 그 지문은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왕 계로왕을 죽였던 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수왕의 한성 함락은 475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나의 안시성 전투, 당나라가 고구려 신공에 와서 벌였던 이 안시성 전투는 645년에 발생했던 일이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고르시면 돼요. 1번에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고구려는 서안평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미천왕이 미친 척 서한평을 한번 공격했는데 점령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이 낙랑까지 정벌 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서한평 점령의 서한평 공격의 시동은요, 지금 4번에 나와 있죠.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려를 침략하였다 했는데, 이 고구려 왕이요, 동천왕이에요. 이 동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고구려의 환도산성이 함락되어지게 되고요. 동천왕은 동천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갔던 왕이 바로 동천왕이에요. 244년이죠. 3세기 중반이에요. 미천왕이 서한평 점령한 거 4세기 초반이고요. 이번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612년 살수대첩이니까 2번이 맞겠죠.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사했던 것은 371년의 상황이에요. 5번에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던 것은 서기 400년의 일이니까 정답 2번이고요. 6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화재청이 김해 대성동 고분 보시면 벌써 가야라는 거 딱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줄에 김수로 왕은 흔히 우리 금간가야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간가야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1번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신라죠. 화백회의 신라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로 주관하였다. 초기국가 부여고. 4번에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5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등에 수출하였다. 가야, 금강가야에 특히 해당하는 내용이죠. 7번 밑줄군 이왕의 업적이요.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살이 감이다 했는데 관산성에서 전사한 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백제 성왕이에요. 성왕은 진흥왕과 연합해서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이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는데요.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서기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답 5번이 이렇게 딱 맞아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던 임금은 바로 백제의 무왕이죠. 무왕. 그리고 이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이죠. 침류왕 원년에 384년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했던 것은 의자왕 초기 시대에 해당되어져요. 642년이고요.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던 것은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375년 백제 전성기죠.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남북구 시대를 열었다고 했으니까 이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 딱 알 수 있어요. 동무산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웠다. 발해 고왕 대조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발해니까요. 1번에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통일신라에 해당되어져요.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문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번에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라 했다. 정당성은 바로 발해의 정치기구에 해당되어져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던 것은 바로 문무왕 때 해당하는 거예요. 감찰기구인 사정부에 설치는 태종 무열왕이고요. 그의 아들 문무왕 때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장을 파견했다고 했어요. 4번에 위하부 등 13부를 두어서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역시 통일신라 신문왕 때 해당하는 거고요. 5번에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후고구려 궁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궁예는 904년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905년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 911년에 태봉이라고 국호를 다시 한번 바꾸게 된다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상주 가흔한 사람이다. 쭉 이렇게 보시면은 무진지를 습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아직 감히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는 못하였는데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라는 것이 나와요. 완산주 전주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후백제를 건국한 우리 견훤에 해당하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억번에 후당과 오원의 사신을 파견해도 맞는 것이고, 광평성은 바로 이 궁예와 관련된 것이죠. 후고구려의 정치 기구예요. 견훤은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애왕을 죽게 하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리게 돼요. 여하튼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 우리 일본의 정계와 계백 요소는 고려 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10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요. 쭉 보시면 12목 제도라는 것이 딱 나와요.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고려 성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번에 천수라는 독재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고, 2번에 관악을 진흥시키고자 양현고를 설치했다. 고려 예종 때예요. 3번에 독서 삼품과는 통일신라시대 때 원성왕 때 이 관리 채용기구 인재 채용기구의 788년이죠. 이렇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수복했던 왕은 고려의 공민왕이고요. 성종에 해당하는 내용은 5번이에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11번 밑줄근 이식이요. 김방경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김방경이라는 사람은 여몽연합군을 이렇게 조직해서 여몽연합군을 이끌고요. 제주도에서 대몽항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 삼별초를 진압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삼별초를 이끌던 인물이 김통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본 원정에도 나섰지만 그 몇 차례 그 시기에 일본에 부는 태풍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 여기 벌써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몽연합군이라고 했으니까 원나라 간섭기구나. 1번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된 것은 임진왜란 중에 류성룡의 건의로 선조 때 창설된 것이고요. 2번에 삼군부가 부활해서 군국 기물을 전담하였다라는 것은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비변사를 폐지하고 조선 초기에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국 기물을 전담케 했던 것이에요. 3번에 중선문화성과 상서성 같은 이 정치기구, 통치기구가 첨의부라고 이렇게 격화되면서 개편되어졌던 것이에요. 4번에 초계 문신제는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5번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했던 것은 조선 중종 때예요. 이렇게 중종 때 임시로 설치됐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통해서 상설기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의정부가 유명무실화 되어지면서 비변사가 전권을 장악하고 쭉 해오다가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가 이렇게 혁파됐던 것이에요. 12번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부산 범호사가 소장한 가라는 역사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련이 저술을 했다고 했으니까 삼국유사가 틀림없어요. 1번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대본의 답이죠. 2번에 사초나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편찬했다. 실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둘 수 있어요. 3번에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고려시대 각군의 해동 고승전 둘 수 있어요. 4번에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던 역사서는요. 우리나라의 그 김부식의 저술한 삼국사기 들 수 있고요. 조선시대 때 서술된 고려사도 기전체 양식이에요. 5번에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바로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3번 밑줄은 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왕께서 친히 위봉내다가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셨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여기 오른쪽이 결정적이죠. 한리막사 쌍기가 이번에 지공고 시험관이 과거 시험관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 쌍기라는 인물은요, 고려시대 때 광종 빛나리 왕이죠. 고려 광종 때 후주에서 기여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종 때 해당하는 내용 고르시면 돼요. 일본의 녹과전을 이렇게 지급했던 왕은 고려 원종 때의 원종, 만권당은 이 원나라의 충선 왕이 세운 것이니까 충선왕이 상황으로 물러났던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의 주전도감은 고려 숙종 때고요.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으니까 4번 맞는 것이고, 5번에 직지심체 유조를 인출하는 기술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우왕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1377년이에요. 14번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저 왼쪽에 자료화면 보시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나와 있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얼굴이 지나치게 크죠. 비대미 같은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는 떨어지지만 고려 초기에 지방 호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개성적인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대형 철불들이 유행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광주 춘국리 철불이에요. 고려시대 때에 모두 불상이에요. 고려시대 불상 아닌 거 고르시면 되는데 2번이 벌써 틀렸죠? 2번은 바로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이죠. 통일신라 때 유명한 불상이잖아요. 딱 보면 알죠? 3번은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애 입상이에요.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애 입상이고, 4번이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4번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5번이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 열애자상이에요.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 열애자상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정답 2번이네요.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이요. 봉사 10조를 바치다.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최충원이죠.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묘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던 인물 최무선이고,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며 대몽항전을 펼쳤던 인물이 배중손이에요. 이 진도에서 배중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삼별초의 지도자가 김통종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에요. 4번에 교종별감에 대해서 인사재정 등 국정 천반을 장악했던 4번 맞고요. 5번은 전민변정도감 책임자라고 했으니까 신돈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16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양규니까 거란의 2차 침공 때네요. 고려의 외침을 보시면 거란에서 여진에서 몽골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가면 북쪽에서는 홍건적하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이렇게 침범하게 됐던 것이에요. 나가 윤관이 나와 있으니까 여진족이죠. 그리고 다에는 박서에 몽골의 1차 침입 때 분전을 했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가나다의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1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렇게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줬다. 이거 전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주었다. 연료 채칠지라고 해서 시지를 주었다는 것. 즉 전식과 제도라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 것처럼 다 몰라도요. 두 번째 토평 의사사라는 이런 정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고려라는 국가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모두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이에요. 4번에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을 번성하였다. 이게 고려시대니까 4번 정답이죠. 5번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다 했으니까 전분 6등급이죠. 전분 6등법이요. 조선 세종 때 행해졌던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18번.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이렇게 보시면 되네. 가 경복궁이요.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가정은 조선도 이 맞는 내용이고요. 나 종묘에 보시면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뢰를 검속하다 했는데 그거는 종묘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농단에서 하는 거예요. 선농단. 지금 나의 종묘는요. 그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 종묘고요. 나의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 그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신 신농과 후직에게 의뢰를 바치도 제사를 지냈던 것은 선농단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2번이 이렇게 틀렸네요. 남한산성은 인조가 피신했었고 수원 화성은 정조가 장영용을 창설했던 장영용의 외영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 마의 영릉은요 세종대왕 능이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으로 파악하는 맞는 내용이에요. 밑줄군 이날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요. 이 나라 사신이 만력제 등급을 알리기 위해서 만력제 신종이라고 해서요. 명나라 때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명나라 중국에 해당하는 조선의 정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광군을 조직해서 광군은 고려의 3대 왕인 정종이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한 특수군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거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2번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요건 일본 외놈들에 대한 내용이고 3번에 정도전은 그 명나라의 명나라 점령하고 있던 요동 정부를 추진하였다. 3번 맞는 내용이에요. 4번에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했는데 이건 광해군 때 해당하는 내용 역시 외관이니까 외놈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역시 5번도 외놈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20번 가인물의 활동. 이것은 가가 제주도의 유교지에 머물렀던 장소이다. 세한도를 그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추사 김정희예요. 김정희 하면 북한산 순수비 금석과안록이라는 이런 서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금석학의 대표적인 당대 1위에 해당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1번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라는 것은 영조 때 정상기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2번에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하였다 했는데 실학자 홍대용의 저서는 이마경륜과 의산문답을 들 수 있어요. 이마경륜 통해서 토지 분배 정책, 균전론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균전론을 주장했었고요. 의산문답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한우주론뿐만이 아니라 지구 구영설이나 지전설까지 주장했던 인물이 홍대용이에요. 3번에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의포 등을 들여왔던 인물은 정두원이라는 인물이고 4번에 침구술을 집대성해서 침구 경험방을 저술했던 인물은 허임이라는 인물이에요. 허임. 5번에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정하였다.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가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했는데 가는 감사 또는 방백 또는 도백이라고도 하는데요. 관찰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찰사요. 1번에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관원의 관리예요. 대관이라고 하죠. 2번에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많이 약화됐던 것은 의정부니까 의정부의 고관들이 해당되어져. 뭐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3번에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은 향리고요. 4번에 관내 9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 평가하였다. 4번이 이렇게 맞는 내용이네요. 5번에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양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던 사람들은요, 중앙에 있던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22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가에 한영규가 아래 길을 쭉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진산의 권상현, 윤지춘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산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산 사건 또는 윤지충 사건 해서 정조 때 발생한 신해 박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천주교 박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 같은 이 남인들이 주로 죄의 대상이 됐던 것인데 이게 바로 신유 박해예요. 정조가 죽고 나서 곧바로 대규모의 박해가 이렇게 발생해요. 신유 박해. 다해에서 죄인 남종 3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박해는 병인 박해예요. 그러니까 1791년제에는 얘는 1801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병인 박해는 186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가나다의 순으로 발생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3번 밑줄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이괄에 난 이후에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 직후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선시대에 반정하면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 두 개밖에 없는데 이괄의 난이 있으니까 이거 인조 반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에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했다. 고려태조 왕건이고요. 2번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조선의 철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3번에 시장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정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에 전세를 일결당 4,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했다. 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5번은 균역법 실시니까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4번에 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가 구왕차료예요. 구왕차료라는 것은요. 조선 명종 때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가에 목화 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 지방의 농법을 소개했다 했는데 이거는 고려 공민왕 때 고려 말 공민왕 때 이암이 소개한 농상집요라는 농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나의 금양잡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삼, 고추 등의 상품 작물 재배법과 원예 기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홍만선이라는 사람의 산림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산림경제에 해당되어지고 이 금양잡록은요 5번에 나와 있어요. 강희맹이 순수 농사를 지은 경험과 견문을 종합하여 저술한 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를 보시면 다는 농사직설인데요. 정초나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하고 해서 3번 맞는 것이고 라에 보시면 산림경제는 여기 2번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었죠. 여기 농촌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으로 서유규가 저술을 했다 했는데 이거 바로 마에 나와 있는 임원경제지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에 해당되어지네요.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색경을 편찬한 인물 박세당이에요. 박세당이요. 이 박세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실학자로 분류되어지기도 하지만요. 소론으로 분류되어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론에 의해서 주자와 그 달리 해석했다고 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당시 학계에서 배척당했던 인물인데 대표적으로 윤휴와 박세당을 들 수 있어요. 이 박세당은
유학 경전의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고요. 처음으로부터 시헌역 도입을 건의했던 인물은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2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이고 3번에 조의제문을 작성했던 인물은 김종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4번에 혼천의를 제작했던 인물 장영실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